주한미군 이거 참. 사람 인자를 보면 두 사람이 기대어 있죠. 개인이나 단체나 나라나 홀로 살아간다는 건 어렵습니다. 과하든 부족하든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이 필요하고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그것도 사람 간에 인과를 정리해야 할 문제라면 힘이나 지위의 문제를 따지지 않는 독특한 정서가 우리 민족에게 있습니다. 함께 하려는 상대를 볼 때 편한가 불편한가도 제법 따지는 민족입니다. 그가 힘이 있고 지위가 높고의 문제가 아닌 정서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본능적으로 유전적으로 판단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특성의 한민족도 식민지배와 6.25 동족상잔, 잔인했던 독재정치, 단기간에 그런 암흑의 시대를 통해 겪어보지 않은 충격을 받고 살게 되면서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계속 주입되는 한결같은 정보에 쇠뇌라는 것을 쇠뇌가 아닌 정이 비슷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원인을 중시하는 우리 민족은 다투는 현장에서 누가 시작했나, 왜 시작하게 되었나를 가장 먼저 물어보고 궁금해합니다. 물론 현행법에서는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고 원인을 참고하고 있지만 아이들 다툼에도 어른들 다툼에도 제가 먼저 그랬다느니 당신이 먼저 그랬지 않았냐는 원인을 가리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원인이 가려지면 그 다음 나오는 말이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그런다고 이렇게까지는 하며 과정에 과음을 두고 다툽니다. 서러워도 수긍하고 넘겨야 다시 어울릴 수 있겠죠. 개인이든 단체든 나라든 한민족이 운영하는 집단의 정서는 그러합니다. 피곤한 일로 보일 수 있지만 누구든지 따질 때는 이런저런 것을 염두에 두지도 않습니다. 상대가 고위공직자든 심지어 대통령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통치자가 민주주의를 지향하고자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통치하기 쉬운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독재를 한다고 해도 쉽게 승복하는 국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북한은 안 그렇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국민과 북한의 주민은 조금 다르죠. 한국은 해방 이후 직접 통치자를 뽑으며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다른 삶과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경험해보지 못하고 식민 지배를 당한 후 바로 공산화가 되어 봉건주의 개념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김일성이 인공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그대로 당연한 삶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세습이 가능한 이유도 폐쇄를 통해 북한 주민의 삶과 정서가 급격히 변화될 만큼 동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한민족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가 다툼을 마무리 지으려는 상황에서 나옵니다. 매듭을 짓고 싶은데 매듭 짓는 것을 계속 미루고 이 일을 계속해서 만들려 하면 잘못했다 인정한 상태라 해도 그 일은 그 일이고 나중에 상황이 별개의 다툼이 되고 사실 이렇게 다툼이 붙으면 아주 치열해집니다. 그거 정말 너무하네. 그 정도 했으면 넘어가야지. 이봐 당신도 전에 안 그랬어? 정도껏 해. 그러고 보면 회식도 2차 3차를 좋아하는 민족인데 싸움도 2차 3차로 이어지는 것을 그다지 피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 정치권의 모습이 그렇고 지지자가 서로 다른 세력 간에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 인내하는 민족이란 말을 많이 하지만 우리 한민족은 상당히 다혈질입니다. 대신에 그 성질 그대로 다 부리는 대신 적당히 넘어가 주는 것이 현명한 일임을 그래야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다 여기며 살아온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적당히 넘어가는 조건은 사단의 원인이 분명할 때와 넘어가도 삶에 별 문제가 없을 때를 조건으로 합니다.
원인이 어찌되든 인과에는 상대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런 원인을 분명히 가리며 반만년 동안 생활해온 우리 민족은 1945년 신탁 통치 때부터 1950년 6.25를 겪으면서 저 나라는 원수인가 은인인가, 원수이자 은인인가를 두고 미국이란 나라를 보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정부나 정치 지도자가 교육과 계몽을 통해 정리해 주었어야 하는데 정반대로 교육하고 세뇌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밝은 대낮처럼 밝혀진 일이지만 1945년 해방 당시에 미국과 일본이 조선을 두고 거래했다는 것도 일반에 알려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강제 침탈당한 우리 민족을 해방해준 미국은 해방군이었고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마운 존재 미군에 의해 원하지 않았고 반대했지만 남북으로 갈라져야 했고 친일 부역자가 다시 기득권층으로 권세를 잡는 모습을 보아야 했고 빨치산 척결을 내세운 민간인 학살이 시작되고 6.25 전쟁으로 죽은 민간인과 비교해 결코 적지 않은 수의 국민이 죽고 투옥되고 병신이 되고 정권에 의해 연좌제까지 적용당하면서 오늘날까지 숨지겨야 했던 일이 발생합니다. 해방군이 점령군으로 바뀌는 신탁 통치가 시작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싫다는 소련을 설득하고 설득이 안 되자 경제 지원을 약속하면서까지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을 세우라고 소련을 설득한 미국이 미 군정의 힘을 남한의 정치인과 국민에 각인시키기 위해 공산당 추종자를 척결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천인공노할 만행을 벌였습니다. 당시 국민 중 과연 몇이나 민주주의나 공산주의 개념이 있었을까요? 이와 똑같은 상황이 필리핀에서 발생했는데 필리핀에서는 공산당이 아닌 친일 부역자란 이유로 100만 단위가 넘게 미군에게 학살당했습니다. 이런 일로 한국과 필리핀에서 미국이 원한 건 저항할 수 없는 미국의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민족은 당연히 점령군 미군을 증오했고 일어난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리를 간절히 원했던 국민에게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은 그 미군에 의지하고 더한 짓을 같은 이유로 국민에게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6.25라는 민족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소련을 설득해 만들어진 북한 정권의 김일성이 초대 주석직에 오르고 민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켰습니다. 옆나라 중국에서는 마오쩌둥과 장개석이 이끄는 국공전쟁이 막바지에 이르고 어느 한편이 온전히 중국을 장악하는 통일전쟁이 마오쩌둥에게 기운 시기였고 장개석은 대만으로 물러가 미국의 보호와 막대한 무기 지원을 받으며 대륙 진출을 다시 꿈꾸던 상태였고 마오쩌둥은 병력을 준비하며 대만을 치기 위한 준비를 한 상태였습니다. 6.25가 발발하자 미군이 참전합니다. 유엔군이 들어오고 전쟁의 승기를 잡습니다. 점령군으로 잔인했던 미군이 남한을 침략해 동족 상잔을 일으킨 적군이자 원수가 되어버린 북한군에게서 압록강까지 국토를 수복해 줍니다. 비극을 딛고 분단 5년 만에 통일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지만 변수가 중국에서 발생합니다. 대만 침략을 불허한다는 미국의 통고를 받고 미국의 불신이 생긴 마오쩌둥은 북한이 넘어갈 경우 미군이 중국으로 넘어온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되어 대만을 치기 위해 준비했던 병력을 한반도 전쟁에 긴급히 투입하고 중국군에 밀린 유엔 연합군은 다시 후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1년부터 휴전 논의가 시작되고 미국과 중국은 1945년 신탁통치 분단선을 휴전선으로 하는 정치적 합의를 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권력을 잃을 뻔한 이승만과 삶의 심각한 위협을 겪었던 일제 부역자들에게 미군은 민주주의 수호자가 아닌 자신들을 지켜주는 목적으로 주둔해야 했습니다. 은혜로운 미국, 절전지 원수 북한 공산당이란 누구도 이 일을 달지 못하게 하는
정권과 기득권 수호 차원의 미군 주둔이 시작되고 국민의 세뇌를 시작합니다. 이유 불문 공산당 척결이면 만사 형통으로 통하는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걸 가능하게 할 만큼 6.25는 그만큼 끔찍했고 충격을 주었습니다. 1905년 미일밀약은 덮이고 남북분단 원인과 미군정 때 자행한 학살 문제도 묻히고 미군을 등에 업은 이승만 정권의 국민학살도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역사 청산도 은혜로운 미국 철전지 원수 북한 프레임에 누구도 꺼내지 못하고 꺼내지 못하도록 그런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허약한 한국과 한심했던 지도자의 정신상태가 미군이 주둔해야 했던 이유를 미군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는 이유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단 하나에서만큼은 따지는 것이 금기되었습니다. 바로 한반도를 거래했던 1905년 미국과 신탁 통치로 남북을 분단시킨 미국이라는 나라와 분단의 부산물인 주한미군입니다.